무레츠 천왕은 9세의 왕위에 올라 어머니와 결혼했으며 슈퍼히어로처럼 잔인했고 18세에 갑자기 사망했으며 그의 사망 원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일본 역사상 가장 잔혹한 황제였으며 일본 국민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의 방탕한 행실은 고대 폭군들의 악행에 버금갔고 심지어 중국의 폭군 주함을 능가했습니다. 그의 범죄와 통치 방식은 후대 일본 황제들이 피해야 할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9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한 부레츠 천왕이었으며 공포 정치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일본은 왜 9살짜리 아이를 황제로 삼았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레츠 천왕의 아버지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이름에 과, 선, 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닌켄, 인헌으로 불린 이 천왕은 생애 동안 주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부조리와 게으름의 전형이었습니다. 즉위 후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황제로서의 목표를 다소 기이한 문제, 즉 후계자 선출에 집중한 듯 했습니다. 닌켄 천왕의 내면은 깊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후계자 양성을 유일한 목표로 삼았고 아들들 간의 경쟁을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황후 가스가온양은 이미 5 아들을 낳았지만 닌켄 천왕은 점차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왜 그들은 강해지는데 나는 약해지는 걸까? 부자 관계에 대한 이런 생각은 거의 병적인 것으로 묘사될 수 있었고 그의 정신없는 후계자 선정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너희 중 오직 한 사람만이 나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 패배자는 어떤 수단을 써도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다. 닌켄 황제는 이 칙령을 내려 5 아들을 생사의 기로로 몰아넣었다. 한때 형제 사이에 존재했던 유대감과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왕좌는 격렬한 전쟁터가 되었다. 5 왕자는 독살, 중상모략, 암살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서로를 죽이려 했다. 겉보기에 화목해 보이는 형제의 속에는 은밀한 전쟁이 숨겨져 있었다. 결국 모든 왕자는 목숨을 잃었고 서로에 대한 의심은 파멸 직전까지 치달았다. 아들들이 모두 죽는 것을 본 닌켄 천왕은 분노와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죽어가던 중 그는 자신이 죽으면 누가 왕위를 계승할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때 황후는 9살밖에 안 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시 황실의 규칙에 따르면 순수한 혈통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 속에서 9살의 무레츠 천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호랑이 아버지, 개 아들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부레츠 천왕에게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리는 말입니다. 이처럼 왜곡된 환경에서 자란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의 폭정과 부조리를 자연스럽게 물려받았습니다. 즉위 첫날, 그는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어머니 가스가노니앙을 황후로 추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은 조정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부레츠 천왕이 이제 가스가노니앙은 아버지의 후궁이 아니라 나의 후궁입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당연히 아무도 이 황당한 설명을 믿지 않았지만 부레츠 천왕의 권력은 그 누구도 이에 반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 백성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타케루 천왕은 기이한 호기심에 휩싸여 상상도 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를 자주 저질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복통으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임산부를 보았습니다. 태아의 움직임으로 배가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그는 신하들에게 아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성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잔혹한 행위는 산모와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타케루 천왕에게 이러한 관찰에 대한 매혹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가 관찰하고 싶을 때마다 그의 신하들은 임신한 여성들을
심지어 몇 달 된 임산부까지도 영국을 위해 잡아갔습니다. 더욱이 무레쿠 천황은 농민들의 노동에 심술궂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밭을 살피던 중 농부들이 감자를 캐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농부들이 손톱으로 땅을 긁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천황은 격노하여 농부들의 손톱을 뽑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경쟁을 시켰는데 진 사람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광경은 피투성이에 참혹하여 온 국민을 전율하게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에츠 천황의 폭군적인 본성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냥놀이에 매료되었는데 무고한 사람들을 마치 짐승처럼 나무 위로 몰아넣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무줄기를 자르라고 명령한 후 그들이 공포에 질려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들을 물고기처럼 취급하고 작살로 잡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 역겨운 놀이는 그의 궁궐 전체에 스며들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천황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폭력적이고 변덕스러운 천황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분명 현명한 통치자로 여겨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다케루 천황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시종들이 대담하게 그의 방으로 들어가 조사했습니다. 시종들은 몰랐지만 다케루 천황은 18세 생일에 조용히 서거했습니다. 이 소식은 충격적이었고 궁중 관리들은 그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피상적인 슬픔을 표하고 서둘러 장례를 치른 후 새로운 후계자를 옹립하여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케루 천황의 죽음은 역사 속의 각주처럼 여겨졌고 그의 잔혹함과 범죄는 금세 익힌 채 그가 박해했던 사람들의 말없는 눈물만 남았습니다. 부에츠 천황의 서거와 당시 조정의 반응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우연이 아니었고 심지어 일부에게는 예상된 일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간단히 말해 그의 짧은 9년 재위는 일본에 수많은 비극과 부조리를 안겨주었고 그를 일본 역사상 가장 증오받는 천황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또한 일본 황실과 국민들에게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켰고 그와 유사한 인물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